그러니까 이사를 만약 안 나가고 그 집에서 계속 살 거다라고 하면 그 집에 살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될 때 네. 그때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보통 새로운 집으로 전셋집 이사를 나가면서 그 집에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뭐 그 집에 새로운 집에 대출을 받거나 뭐 그건 매매든 전세든 그럴 때 이제 전입신고를 그 새로운 집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증금 못 받고 있는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서 전출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출을 나가게 되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게 돼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택의 입주, 그러니까 인도를 받고 그 전입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전출을 나가야 될 때. 네. 왜냐면 임차권 등기가 그 등기부에 격려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출을 하거나 뭐 그 집에서 안 살거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대항력을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다른 집에 이사를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남겨두시고 임차권 등기하는데 뭐 빠르면 1, 2주, 오래 걸리면 뭐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그 전출을 하시는 거를 이제 권유드리고 꼭 필요하고 뭐 선순위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순위에서 빠진 다음에 새로운 뭐 군저당권자라든지 새로운 뭐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신고를 해서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나는 우선순위를 아예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임차권 등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소송을 같이 하게 돼요. 아, 소송도 같이 하세요? 네, 임차권 등기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다가 경매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그 절차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는데 네. 누군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임차권 등기만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소송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서 판결문을 받으면 내가 그 집을 경매에 내가 붙일 수도 있고 내가 좀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보통 소송을 같이 하게 되고 그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같이 해야 이런저런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 소송 비용은 좀 인정되는 폭이 좀 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비용과 임차권 비용을 보통 같이 넣어서 네. 소송 비용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걸로 네. 소송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기가 좀 소송을 같이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리고 또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해서 전입신고도 유지를 하고 실제로는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거기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네. 임차권 등기 전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집기라든지 뭐 가구 한두 개를 남겨두고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야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집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니까 보증금 못 받은 것에 대한 뭐 지연 손해금이나 이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그 소장에 있는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다. 네.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1억 원만 반환하라라고 이제 소송을 내는데 네. 나중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출 신고를 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한 이후에는 네. 이제 청구 취지를 소송에서 변경하게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1억 원 및 그 임차권 등기한 다음 날부터 이제 연 12%의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같이 달라라는 식으로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하니까 그 연 12%면 꽤 이제 높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납된 금액을 아마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미 한 금액일 거예요. 그럼 거기 뭐 금융기관에서 뭐 4%든 5%든 이자를 내고 있을 텐데 그 12% 임대인한테 이자 받아서 네. 그 내가 내고 있는 이자를 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임차권 등기 한다고 하면은 임대인 쪽에서 막 싫어한다거나 뭐 당연히 싫어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임대인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은 임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거 세가 나가야지 돈을 돌려줄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거는 그 임대인의 사정이고 세가 다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그 계약 기간 끝나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적반하장식으로 아니 세가 안 들어오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너한테 못 준다.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는 임대인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가 되면 임대인이 당장 돈을 못 준다 할 것 같으면
좀 임차인한테 부탁을 해서 아니 뭐 한 두세 달만 더 살아달라라든지 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지 내가 세가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못 주겠는데요 이렇게 배짱을 할 상황은 아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꼭 다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이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뭐 특히 내용 증명 바로 할 수 있는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임대차 계약을 보통 뭐 1년 내지는 2년으로 하는데 2년으로 했다고 치고 그럼 그 계약 만료일로부터 2달 이전에 예를 들어 4월 6일 날이 계약 만료일이었다. 네. 그럼 2월 6일 이전까지 이제 4월 6일 날 나 퇴거해야 되겠습니다를 해줘야 돼요. 네.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에도 우리 민법이랑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유선 전화로 전화해도 됐겠죠 옛날에. 근데 이제 녹음이 안 되잖아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5일 날 우체국에 내용 증명을 붙이러 가면 2월 5일 도장을 찍어주고 이날 보냈습니다. 보관해줘요 그 문서를. 우체국에서요? 네, 우체국에서. 이게 이제 우체국에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내용 증명 이제 발신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그 계약을 했던 임대인 네. 그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문자로 퇴거 통보를 하든지 아니 뭐 통화를 하셔서 요새는 뭐 녹음도 되니까 나 오늘 2달 뒤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통지를 하면 굳이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 내용 증명을 보통 보낼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돈 받을 게 있다라든지 어떤 의무 이행을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었는데 뭐 이때까지 돈을 안 갚으면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약간 어필. 그래서 소송 전에 해결하자. 네. 내가 정말 소송을 할 것처럼 전 태세를 보이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좀 겁을 먹고 돈을 주면 그 정도의 의미가 일단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리고 뭐 어떤 뭐 계약이 있는데 물건을 납품받기로 했어요. 네. 1,000만 원을 내가 물품대금 선납하고 뭐 한 달 뒤까지 물건을 다 받기로 했는데 얘가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을 안 주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계약해질 최고할 때 보통 내용 증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이제 이메일이나 그 문자 메시지로 다 전송이 가능해서 네. 최고라는 건 약간 최고 통첩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 그거랑 비슷하고 이제 최후로 독촉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임대차 보증금 소송할 때도 가압류 하나요? 보통은 안 해요. 그 주택에 전입신고 같은 걸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걸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재산에다 가압류를 잘 안 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집을 경매에 붙여서 그 돈을 다 못 받을 것 같다 보증금을. 그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집 말고. 네. 그럼 뭐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가압류 단계에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많이 알기는 좀 어려워요. 등기부를 열람해 봐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도 네. 우리 임대인이랑 똑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집에다가 일부를 또 가압류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간결화된 절차라고만 생각해서 지급 명령만 하고 싶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급 명령도 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급 명령 해도 되는데 그 지급 명령의 단점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네. 그냥 나 이의하겠습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그 한 장 서류를 딱 내면 바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결정문 받는 기간이 뭐 빠르면 한 달에서 길면 뭐 2달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한두 달을 그냥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도 상대방은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서 시간 끌기에 딱 좋은 거죠 이거는. 시간 끌기에는 너무 그냥 이유가 없어도 돼요. 이유는 그냥 내가 마음이 이의를 하고 싶다. 그럼 이의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전세 보증금 못 받은 분들은 빨리빨리를 원하세요. 네. 당연하지, 내가 지금 몇천 몇억이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그냥 변호사 비용 치르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실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지급 명령은 그 변호사 비용을 많이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이제 전세 보증금에 비례해서 네.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책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근데 변호사 비용이 보통 그거보다 상회할 네. 확률이 높고 그 단건만 지급 명령만 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다 청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소송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